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8강 자기견의 7번째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연세대학교 기출 문제네요. 글자 분량이 앞에 거보다 조금 길죠, 그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를 보시면 가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 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적용하여 채용 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에서 프랭크 길브레스가 벽돌 쌓기 과정에 했던 과학적 관리법이네요. 그죠?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찾아야 되겠네요. 경쟁률이 높은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서 업무 수행이 높은 지원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입사원 선발하는 과정을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서 뭔가 설계해 보라는 거네요. 그죠?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결합해서, 나와 나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 과정을 설계할지, 채용 과정을 설계해 보세요 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낯선 형태의 문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정해진 원칙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한 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가나 참고해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지금 조건이 뭐였죠? 경쟁률이 매우 높은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세요를 천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가나를 읽으면서 가나가 신입사원 선발할 때 필요한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학적 관리법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학적 관리법은 옛날에 포드, 뭐죠? 예전에 상업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주로 나오는 건데, 하여튼 프랭크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에 흥미를 가지고 벽돌 쌓기를 적용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벽돌 쌓기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벽돌을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재밌는 분석과 연구를 내었는데, 벽돌공이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길브레스는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어떤 과정들을 나름대로 체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벽, 반죽통, 벽돌돔이 위치한 곳에서 각 발이 디뎌야 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또 그는 반죽통과 벽돌에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를 고안했다. 발판입니다. 그죠?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모든 재료를 올려놓고 탁자를 둠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서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벽돌공이 반죽을 펴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어때? 피로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방법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벽돌공에게 벽돌을 전달하기 위해 한 노동자가 회차해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온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에 반죽통을 가까이 쌓도록 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벽돌을 잡거나 양끝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가 줄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길브레스는 벽돌공들이 반죽 위에 벽돌을 놓고 접합부의 두께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흑손을 손잡이 끝으로 벽돌을 몇 차례 두드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그는 반죽의 농도를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벽돌을 누르는 손의 압력이 접합부로 의 적당한 두께를 손쉽게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전체는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과정에서 시간, 반죽의 농도, 벽돌의 높이, 비계의 위치, 그리고 도움을 주는 다른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최대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죠? 벽돌 쌓기라는 사례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네요. 그죠? 그래서 프랭크 길브레스가 한 어떤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은 뭔가요? 투자 대비 비용이 가장 적은, 그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일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방법,
어떤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들을 과학적 관리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프랭크 길브레스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아주 높은 회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써달라는 겁니다. 학교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아지시면 보겠습니다. 한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인지 실험을 했다. 자, 연세대도 그렇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지 실험이라든지 인지과학과 관련된 실험들이 나타날 때는 그 속에서 들어있는 어떤 인간의 특징,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각적 인지 실험을 했는데 실험진들은 피실험진에게 한 번씩 총 8장의 컬러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식별하도록 했다. 그래서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야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진을 식별하는 실험입니다. 그죠? 실험진이 각각의 사진의 초점이 희미한 상태에서 스크린을 통해 피실험자들을 공개했고 연속적으로 점차 선명해 보이도록 조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갈수록 이제 선명해지는 겁니다. 한편 실험진은 사진을 피실험자에게 최초로 보여줄 때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공개 시간의 길이를 다양하게 설정했다. 그럼 변수는 두 가지네요. 그죠?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그죠? 공개 시간. 얼마나 희미한가.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보는가. 그래서,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는 상중하. 희미한 정도가 상이라는 것은 많이 희미하다. 중이라는 건 중간이고 하는 선명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시간은 올해 122초, 35초, 13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희미한가. 그 다음에 공개 시간이 긴가 짧은가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 실험에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총 90명을 대상으로 피실험자로 참여했고 10명씩 9개의 집단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들 중 첫 번째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상인 상태에서 사진을 보기로 했다. 그리고 122초, 35초, 13초 동안 보여줬고요. 중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줬고요. 마지막 3개 집단에서 희미한 정도가 하인 집단에도 마찬가지로 8장의 사진을 순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꺼질 때 각 집단의 피실험자들이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별도의 준비된 어떤 용지에 기록을 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 최초의 희미한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낮다라고 아무래도 선명한 사진일수록 그 사진을 정확하게 맞추는, 즉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입니다.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이 어떻게 높겠죠, 그죠? 그래서 희미한 게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가 잘 안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상중하에서 사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인지도가 높네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33, 44, 49. 그죠? 33, 44, 49. 공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죠? 사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지금 공개 시간과 희미한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예요? 59.8. 59.8 뭐죠? 59.8? 그죠? 사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시간이 짧건 길건 상관없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죠? 그래서 이 높은 비율도 보면 공개 시간이 길면 훨씬 더 높아지네요. 그죠? 공개 시간이 짧으면 조금 오래 걸리고요. 그죠? 그리고 공개 시간도 길고, 그죠? 선명도도 높으면 제일 높은 비율의 어떤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개 시간이 이렇게 35초고 선명함이 높으면 어때요? 63.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그죠? 그죠? 이 정도 선이 50%를 넘어가니까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보면 좀 50% 넘어가는 것들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이 정도는 공개 시간도 중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개시간, 희미한 정도는 중이고 공개시간은 높을 때.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인 어떤 수치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정확히 인지된 사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이 그래프를 보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 사진의 어떤 정확도네요. 그죠? 사진의 선명도네. 사진의 선명도가 높을수록, 그죠?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시간이 길수록, 일단 뭐 이건 뭐 평균을 잡아도 괜찮고요. 그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공개 시간, 그죠? 그 다음에 희미한 정도, 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 시간과 지금 희미한 정도입니다. 희미한 정도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공개 시간은 그것을 보고 인지하는 피실험자가 판단하는 어떤 시간이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고요. 시간. 자, 시간. 그 다음에 희미한 정도, 선명도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논제를 한번 봅시다. 과학적 관리법을 이렇게 지금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은 뭐죠? 과학적 관리법은 효율성이네요. 효율성. 그러니까 최대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도 적용하여, 경쟁률이 매우 높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이니까 신입사원 뽑을 때 신경 써야 될 게 그만큼 많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과정을 설계해야 되는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입니다. 서류심사는 무엇과 같을까요? 면접심사는 무엇과 같을까요?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죠. 자, 서류심사는 무엇과 같아요?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같죠. 요걸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서류를 본다라는 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이 희미하냐 선명하냐,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한 거죠. 서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모호한 겁니다. 이 인간이 어떤 실적들을 했는지 모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개된 시간은 뭘 가리킬까요? 이건 면접심사죠. 면접심사. 그죠? 공개된 시간은 면접심사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면접이라고 볼 수 있죠? 면접 볼 때 드는 시간이잖아.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때요?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정확히 뽑겠죠. 한 2박 3일 하죠. 근데 2박 3일이 가능해요? 아니죠. 지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경쟁률이 매우 높은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표를 보고 우리는 판단해 봅시다. 가장 효율적인 건 어떤 거예요? 선명함이 높고, 그죠? 선명함이 높고, 그죠? 시간을 중간 정도로 하는 거. 무작정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신입사원 설계 과정에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신입사원 적용할 때 서류 심사를 이렇게 선명하게 한다. 뭔가요? 그러니까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거지. 직무와, 그러니까 무한정, 네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면 신입사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서류 어떤 게 있죠? 뭐 자격증, 그죠? 직무와 관련된 성적, 과목의 성적들, 그죠? 자신이 했던 어떤 참여했던 어떤 각종 대회, 업무와 관련된 각종 대회, 그리고 자신의 이력이라든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 물론 신입사원이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즉,
서류 심사를 선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공개된 사진의 희미한 정도가 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류를 직무와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심사를 할 때도 무한정 이렇게 122초를 하면 좋겠지만 122초가 아니라 어때요? 35초 하더라도 줄어든 시간 대비 선명도가 줄어든 비용은 정도는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면접 심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심사. 자, 면접 심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적당히 사용한다. 그러면 시간을 적당히 사용해서 면접 심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접 과정에서 서류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 말고 그 다음에 경력이라든지 실제 업무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무한정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성 중심으로 이 신입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죠?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결국에는 대학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과학적 관리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성의 문제를 지금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로 설계를 해 보라는 거고, 여기서 논제에 들어있는 어떤 조건들을 아주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콕 넣어 두시고, 유일하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입니다. 자, 서류 심사는 어떻게 하고 면접 심사는 어떻게 한다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지 천자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제안한 것들이 어떤 이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글을 쓸 때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완성된 답이 될 수 있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떤 유비적인 사고, 신입사원을 설계하는 방법과 신입사원을 이렇게 선발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방법하고 어때요? 일치하는 거야. 그죠?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 신입사원을 설계하는 거, 서류 심사를 하는 거 어때요? 서류 심사를 하는 거, 사진의 선명한 정도. 그죠? 면접 심사를 하는 거, 공개된 시간이 희미한 정도. 그죠? 요것들이 1대1 대응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연관이 없는 것들을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48강 자기견의 7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